안녕하세요. 독서연구소 고영성 작가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혼자 살아도 괜찮아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번아웃 증후군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 분들이 많이 겪고 있는 것인데, 특히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기혼자보다 독신자가 오히려 더 번아웃 증후군에 더 많이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아웃 증후군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며 모든 일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무기력해지는 일종의 스트레스 증상이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독신이 기혼자보다 번아웃 증후군을 더 쉽게 경험한다고 말한다. 독신 인구 내에서는 특히 미혼 남성이 번아웃 증후군을 겪을 위험이 크고, 여성은 이혼했을 때 어느 정도 그 증상을 경험한다. 그렇죠? 많은 연구들이 독신이 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데, 특히 미혼 남성과 이혼한 여성이 더 많이 번아웃 증후군에 노출되어 있다. 번아웃 증후군 같은 경우는 극도의 피로감 플러스 무기력한 증상이기 때문에 정말 인생이 힘들죠. 인생이 힘들고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는 상태. 그런데 다음에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악순환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책에서는 3가지 이유 때문에 독신이 기혼자보다 더 번아웃 증후군이 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직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은 독신에게 더 자주 나타난다. 독신은 다른 활동을 희생하고 직업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경향이 있다. 물론 독신들이 일부러 가족과 친구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성공하려는 욕구가 크면 다른 사회활동에 참여할 여유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일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얻는 원천이 될 수 있는 반면, 균형 잡힌 건강한 삶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 행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독신들은 경력 개발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직업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하지만 비중을 둔 그 한 분야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감이 크게 위축될 수도 있다.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 너무 크면 예상보다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때 자신감을 더 크게 잃는다. 그에 비해 기혼자들은 대개 배우자와 부모 역할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일이 만족감을 얻는 유일한 길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일종의 안전망이 있다. 물론 독신은 일에 집중함으로써 기혼자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 하지만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들에게도 자체 안정망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 책을 읽어보시면 행복한 독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면 독신자들은 이제 워낙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또 가정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알고 보면 자기 시간을 투여하는 것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일입니다. 그렇죠? 기혼자도 마찬가지지만 독신은 더 많이 크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성장하게 된다면 그게 행복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번아웃 증후군,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혼자들은 좀 강제적으로 내 삶의 가정과 일이라는 일을 균형을 잡으려는 환경 속에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저만 하더라도 너무 일을 많이 하게 되면 와이프가 얘기를 하죠. 좀 더 집에 좀 있어라. 아니면 애들하고 더 많이 놀아줘라. 우리 이때 휴일 때 어디 갑시다. 일 좀 그만해. 집에서까지 일이냐.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균형을 안 잡으려야 안 잡기가 쉽지 않아요. 독신자는 그렇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행복의 이 독신자의 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기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데, 여기서는 2가지 얘기합니다. 정서적 안정망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같이 사는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사회적 자산이 있으면, 사랑하는 친구들, 혹은 주변에서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친목 모임 같은 데에서 나의 어떤 그런 어려움들, 일을 하면서 갖고 있는 그런 데미지들을 이렇게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흡수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제 생각은 그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 뭔가 하나에 올인을 하게 된다면 그건 리스크가 큽니다. 그것이 부러졌을 경우에 내 존재 자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독신 같은 경우는 일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른 취미 생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실력을 많이 키워서 이게 일의 의미가 무너진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일 자체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일하는 환경이 되게 안 좋아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은 되지만 거기 조직 문화가 개판이거나 누가 막 해코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것만큼 보상을 못 받고, 혹은 내가 의미를 찾는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조직 생활 많이 있잖아요. 정치도 많고. 그게 뭐냐면, 내가 실력이 있으면 그 일하는 장소를 옮길 수 있잖아요. 업종은 그대로 두되 일하는 장소를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실력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일에 대한 만족도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직무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안 좋아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좋잖아요. 그러면 일이 되게 좋아요. 그 가운데 의미를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은 좋아하는 일이야. 근데 조직 문화가 개판이고 내 상사가 개판이고 동료들은 맨날 날 시기하고, 응? 그리고 어떤 성과에 대한 보상도 전혀 공정하지 않고 맨날 정치질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그 일이 좋아도 일이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죠? 의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럼 과감하게 박차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실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일에 대해서 어떤 너무 올인한 나머지 오는 데미지를 흡수하기 위해서 정서적 안정망이 필요한데, 정서적 안정망은 다른 취미 같은 경우도 될 수 있고 업종 옮기는 될 수 있겠지만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회적 자산이 또 오히려 불행의 씨앗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편 정반대의 경우로 독신들이 운동, 자원봉사, 공동체 혹은 가족 관련 활동 등에 다양하게 참여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는 기혼자들보다 참여하는 사회생활이 너무 많아질 수 있다. 다수의 역할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상황은 기혼자들이 경험하지 않는, 즉 독신들만이 느끼는 또 다른 심리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독신들은 너무 많은 활동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개인 내 역할 갈등과 번아웃 증후군 같은 문제를 겪을 수도 있다. 항상 중용이 중요한 겁니다. 뭐죠? 행복한 독신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죠? 사회적 자산이 많은 거예요. 사회성을 충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거죠. 과하게. 그래서 뭐 독서 모임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내가 하는 게 뭐 한 3-4가지 되는 거예요. 거기 막 리더야 막. 그럼 어떻게 되죠? 갑자기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막 일도 안 들어가고, 또 어떤 이게 봉사활동이나 어떤 독서 모임이나 갈등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어떤 모임이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은 있습니다. 그게 누적이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정서적 안전망이 돼야 되는데 내 정서를 공격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결국 나를 번아웃 증후군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신들 같은 경우 사회적 자산은 행복이 될 수 있겠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 또 너무 무리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 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항상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처음에 이런 친모 모임 갖지 않는 분들은 하나씩만, 욕심부려서 뭐 2-3개 하지 말고 하나씩만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1년 정도 해보면서 좋다. 뭐 그럼 또 내가 이거 충분히 가능하고 플러스 알파도 가능하면 그때 또 하나 늘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 문제라기보다 환경 문제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 온다고 합니다. 독신들이 스스로 만드는 부담도 문제가 되지만 배우자나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고용주와 정부 정책도 그들의 일과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보았던 독신들은 결혼한 동료들보다 더 적은 혜택을 받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자주 요구받는다. 독신을 차별하는 정책과 분위기가 만연해 있음에도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시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독신들이 일터에서 겪는 정서적, 육체적 피로감은 매우 심각하다. 이거는 뭐 본인이 어떤 결과를 낸 게 아니라 그 사회적 분위기가,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독신 혼자 사는 것은 지금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 시스템이 그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저출산에 대한 공포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뭐죠?
결혼에 대한, 자녀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심지어 어떻죠? 저희 회사조차도 그렇습니다. 저희 회사도 가정 친화적인 거를 약간 추구를 한 나머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좀 많이 지금 저희가 뭐 스타터이만 이미 있고요. 이미 저희가 회사가 좀 커지면 그 인센티브를 더 크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바뀐 게 뭐냐면, 그런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그 인센티브가 커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죠? 예, 혼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차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역차별을 주면 안 되겠구나를 제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조직을 만들어 갈 때 그런 역차별 때문에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끔 세팅을 해야 되겠구나.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말을 할 때도, 또 회사의 비전조차도 우리가 너무 가족 친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고, 오히려 우리 공동체가 그런 독신을 추구하고 혼자 사시는 분이 가족이라 느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뭐 편견은 없습니다만, 편견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으로 역차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족 친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 박탈감은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저희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되게 정서적 데미지를 줘서 번아웃 증후군을 주게 된다면, 그냥 그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한테도 안 좋고 회사한테도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 사회 속에서 이런 것들을 잘 세팅할 필요가 있는데, 근데 대신 혼자 사신 분은 그거를 자기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그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견이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그거를 스스로 그 편견에 휘말리지 말고 높은 자존감으로 용기 있게 당당하게 행동하게 되면, 내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은 바뀝니다.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중퇴지만 어떻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그게 없거든요. 당당하게 오히려 농담을 많이 치는, 너는 뭐 가마끈 이렇게 긴데 이것도 못하냐, 얘기할 정도로 농담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냐면 내가 이거를 스스로 컴플렉스라 생각하면 어떻겠죠? 그게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난 거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건 나의 자존감에 뭐 스크래치도 안 주고, 오히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작용해.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변에서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산다고 해서 주변에 그런 편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편견에 내가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독신이었을 때 오는 장점이 있고, 그렇죠? 내가 독신이었을 때 갖고 있는 장점을 내가 있는 어떤 공간, 예를 들어서 직장이면 직장, 혹은 친목 모임 가운데 잘 표출된다면 더 당당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최소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편견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의 편견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이러한 어떤 정서적 데미지를 줄 확률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변 환경을 내 스스로 지금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자존감 높게 그리고 당당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다? 그 독신자가 더 많이 노출되어 있는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지 않고, 또는 빠졌을 때 더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균형이 중요해요. 균형이 중요합니다. 혼자 살 경우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의 의미를 찾고 사회적 자산을 늘리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너무 과하게 되면, 일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그리고 너무 사회적 활동에 많이 하게 되면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거는 독신자들한테 크게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독신자가 아닌 기혼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죠? 내가 뭐 한 가지에 올인하게 되면 번아웃 증후군이 올 수가 있고, 그렇고 맞죠? 어떤 내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모르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내 데미지로 올 수 있다는 거 생기시면서 2020년에는 번아웃 증후군이 뭐야? 번아웃 증후군이 내 인생에 없어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희
구독자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